네, 오늘은 모든 경우 탐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합 또는 좀 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서브셋이 되겠습니다. 서브셋. 서브셋의 모든 조합을 만들어내는 서브셋을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알고리즘이나 어쨌든 뭐 현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근데 이 코드가 뭐 어떤 이런 숫자들의 또는 어떤 값들의 어떤 조합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른지를 검증을 하고 싶어요. 최적의 솔루션을 구하도록 내가 작성을 했는데 이 솔루션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겠죠. 모든 경우. 이 값들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도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검증하는 방법에서 많이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옵티멀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런 모든 조합을 찾아가면서 그 중에서 최적의 값 또는 그 최적의 솔루션 이런 걸 찾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모든 조합들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배열에 대해서 취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근데 실제로는 이게 꼭 배열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배열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설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배열 1, 2, 3이라는 요소를 갖는 이 배열에 부분 집합을 만든다면, 이게 서브셋이라는 게 부분 집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공집합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집합 표현을 해볼까요? 집합 표현으로 공집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2만 들어있는 거, 3만 들어있는 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또는 1, 2, 1, 3, 2, 3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또는 1, 2, 3 이렇게 세 개 들어있는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들게 되면 전체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소가 3개일 때는 8개가 되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곧바로 알게 되겠지만 2의 n승계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조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런 조합을 제너레이션 해서 그 상황에서의 어떤 값을 체크하거나 할 수 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멋진 알고리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기반이 쌓여야만 그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딩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예요. 실제 리트 코드에도 있어요. 나중에 리트 코드에도 실제 풀어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리트 코드에서도 초창기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문제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PS적인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78번으로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앞부분에는 대부분 이런 되게 중요한 그 실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얘는 78번으로 돼 있네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알고리즘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 distinct integer 의 셋을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중복이 없다는 거예요. distinct integers, 그러니까 중복이 없는 정수 값들이 주어지고, 이 중에서 모든 부분 집합을 리턴하라는 거예요. distinct 부분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all possible subs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포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경우수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n이다. 왜냐? 예를 들어보죠. 이걸 간단하게 증명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2, 3, 4, 1, 2, 3, 4까지를 포함하는 거에 경우를 다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5가 추가된다고 하면 5는 추가되지 않는 거하고 추가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앞에 5를 추가하지 않은 모든 셋과 5를 추가한 모든 셋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 입장에서 보면 추가된 것과 추가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4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앞에 거에다가 4를 추가한 거 안 추가한 거 계속, 그죠?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이 앞에다가 3도 마찬가지로 추가한 거 추가하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고, 2도 마찬가지로 추가한 거 추가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1도 마찬가지로 추가한 거 추가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서 추가한 경우 추가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상태를 갖기 때문에 전체가 2의 n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2의 n승 안에는 이런 공집합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의 n승까지의 경우수를 나올 수가 있고, 이 n승의 경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비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속도도 매우 빠른 장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배열일 때 특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배열이 아닌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복잡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뒤에서 말씀드릴 리커시브한 방법으로 해결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열의 값들로 주어졌을 때는 이런 비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인덱스의 값이 쓰이거나 쓰이지 않거나 라는 그 값을, 쓰이지 않는 건 0, 쓰이는 경우는 1로 표현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준수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일에 0000 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공집합이라는 의미가 되고, 0001 이러면은 예를 들면 1만 선택한 경우, 0010은 2만 선택, 25만 선택한 경우, 00011이면 1, 2가 선택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진수 표현으로 바꿔보면 정확하게 서브셋을 제너레이션하는 방법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진수로 표현하면 당연히 0, 1, 2, 3 이런 식으로 가서 31까지 나타내게 될 거고요. 이 정수 표현으로 이 인티저 값을 가지고 각 비트를 디코딩 해내 가지고 비트가 0인지 아닌지를, 1인지를 판단해서 그 위치에 있는 값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솔루션을 직접 구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뭐 익숙하죠. 제가 쓰는 방법. 맨 처음에 개수를 먼저 딱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78번이 서브세트입니다. 78번 서브세트. 결과를 받을 그릇을 만들 거예요. 모든 서브셋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리스트의 리스트예요. 쉽게 말하면 파이썬이나 이런 거에 하면 자바라면 어레이 리스트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어쨌든 C++은 벡터의 벡터, 그러니까 리스트의 리스트 형태로 결과를 받을 거고요. 공집합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하면 i는 0부터 출발하면 딱 됩니다. 공집합 문제는 공집합까지도 포함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딱 이렇게 좋은 테크닉을 부립니다. 물론 PPT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테크닉을 부리면 되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이 5개를 쓰는 경우는 어디까지 표현했죠? 11111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2의 5승 마이너스 1까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2의 5승 마이너스 1이거든요. 2의 5승이 얼마죠? 2의 5승이 30이에요. 근데 요거는 31이니까 2의 5승 마이너스 1까지만 0에서부터 2의 5승 마이너스 1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공집합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공집합이 허용되면 0부터, 공집합이 허용되지 않으면 1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집합을 형하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하면 되고, 예, 2의 n승, 이게 1을 n비트만큼 10부터 하면 2의 n승이 되잖아요. 그죠? 2의 n승보다 작을 동안만 돌도록 하는 거죠. 돌면서 받을 저장 그릇을 하나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고 비트를 분해를 해야죠. 비트를 쪼개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비트를 쪼개서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편한 방법으로 할게요. 저희가 지금은 5개니까 n이 이제 비트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렇게 해서 만일에 i의 j2번째 비트가 1이면 v에다가 vc 100 뭐라냐면 nums의 j2번째 비트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다가 j2번째 값을 넣는 겁니다. 요렇게 비트 체크를 해가지고 비트 체크를 해서 그 해당 비트가 있으면은 이 임시 벡터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나면 여기서 값이 다 차여져 있겠죠? v를 결과에다 집어넣고 결과를 리턴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동작하네요. 네, 이번에는 여기를 조금만 더 최적화해 볼까요? 여기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이게 n번만큼 무조건 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만 1일 때는 여기를 돌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만큼은. 근데 괜히 돌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돌게 하려면 예를 들면 이런 임시 변수를 하나 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i를 집어넣어요. 이 t는 i 이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t가 0일 때까지 돌아요. 네, t가 0일 때까지 돌아요. 그리고 t를 한 비트씩 밀어요. 오른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t가 1번 비트, 맨 밑에 비트가 1인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이 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가 1인지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요걸 밀어요. 그러면 여기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 비트 10부터 하면 코드가 어딨나? 네. 한 비트 10부터 하면 여기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요 비트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거랑 J를 J비트만큼 민 거랑 똑같은 효과 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대신에 요런 상위에 0인 비트가 있을 때는 다 커트돼서 여기서 0이 되기 때문에 중단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뭐 개념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의 마이너한 최적화는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타임 컴플렉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한 최적화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백트래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진수 표현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까 개념적으로는 말이죠. 개념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일단 코드를 일단 구현해 놓고 간단하게 그 코드와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현을 하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코드를 백업을 일단 해 놓겠습니다. 주석으로 한번 맞고 네. 일단 코드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이게 핵심은 똑같아요. 네. 이 값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상태로 두 개로만 나눠진다는 거죠. 값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2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비트에다가 이 값들을 매핑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 그 리커시브의 뎁스에다가 이 값을 매핑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커시브의 뎁스가 0번 뎁스가 0, 그러니까 뎁스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0번 맨 위쪽에는 첫 번째 값을 쓸 거냐 말 거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뎁스로 넘어가면 두 번째 값을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맨 위에서는 2를 쓸 거냐, 2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로 결정이 되고, 그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들어가면 다시 2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고, 2를 포함하는 경우로 내려가도 2를 다시 포함할 거냐 말 거냐로 계속 분할하고 나면 마지막 이 패스 요렇게 내려가는, 예를 들면 요런 패스, 또는 요렇게 내려가는 패스, 여기 점점점 돼 있죠 패스, 또는 뭐 요렇게 내려가는 패스에 따라서 이 포함된 이 부분 집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패스라면 2와 3만 들어간 거죠. 요 패스라면, 예를 들면 요 패스라면 2와 3만 들어간 거죠. 그죠? 네.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빠졌다면 5까지 포함되겠죠. 2, 3, 5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리커시브하게 도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네, 리커시브하게 도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벡터로 받을 거기 때문에 결과를 파라미터로 받을게요. 파라미터로 담을 변수를요. 심플플에서는 이 키워드가 레퍼런스를 나타내서 이 값을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또 넘겨줘야 되겠죠. 이 값을 그대로 넘겨줍니다. 얘는 콘스트가 아니겠네요. 심플플에서는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쓰면 그 변수는 값을 못 바꿔요. 읽기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시로 저장할 변수가 필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임시 변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임시 변수하고 똑같은 역할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뎁스라고 그랬죠? 뎁스가 있어야 돼요. 뎁스. 그러니까 이 뎁스는 뎁스가 0일 때는 여기에 첫 번째 요소를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죠. 언제 모든 리커시브에는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죠. 종료 조건이 뭡니까? 뎁스가 넘스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죠. 여기까지 끝에 도달했다는 거니까 이때는 결과에다가 v를 집어넣고 리턴하면 됩니다. 그죠? 끝에까지 도달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거죠? nums의 뎁스 변수를 포함할 거냐, 그죠? exclude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include 포함하겠다. 뎁스 이치의 값을 포함하겠다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냥 바로 리커시브를 부르면 되겠죠. 아무 v 안 넣고 뎁스만 하나 증가시켜서 그러면 되겠죠. 포함을 시키겠다면 뭐죠? v 임시 변수 v에다가 푸시백 nums 뎁스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리커시브로 호출합니다. 뭐로 호출하냐? 이 결과 nums v 뎁스 플러스 1. 네. v 임시 변수 임시 벡터에다가 nums의 뎁스 이치에 있는 값을 추가시킨 거를 그대로 넘겨주니까 현재 num 뎁스 값을 포함한 거죠. 그리고는 v에서 내가 아까 포함시킨 걸 빼내야죠. 이렇게 빼냅니다. 그죠? 그러면 끝났어요. 네, 그러면 끝에 도달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리커시브가 결과를 받고 nums를 넘겨주고 임시 변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임시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벡터 임시 변수 하나 만들어서 임시 변수 넘겨주고 뎁스는 0부터 출발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모든 조건을 만드는
경우 코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동작을 하거나 할 거라면 마지막 2단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경우는 모든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서 결과를 제대로 제너레이션 하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였지만, 정말 여기에 어떤 그 값이 여기에 뽑아내진 값을 가지고, 선택된 값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 결과가 최소 값을 찾는다든가 최대 값을 찾는가, 이런 문제라면 여기 그런 계산 로직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 모든 조합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잘 동작하네요. 네, 좀 더 지금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제가 만든 PPT가 좀 오래된 PPT인데 핵심 알고리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이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의 조건을 두 개로 나누고,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를 나눠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레벨에 도달하면 그 자체로 바로 추가시켜 가지고 모든 조합이 생성됐으니까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의 방법은 단점이 있어요. 뭔 단점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추가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괜히 이런 부분을 더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 왜 실행해야 되지? 리커시브가 이렇게 계속 왜 일어나야 되지? 그냥 바로 예를 들면 이렇게 실행 안 되는 부분 빼놓고 3 다음에 바로 5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3에서 끝나서 하나 추가하고 3에서 5로 가서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다 여기 건너뛰고 바로 3으로 오면 되잖아요. 왜 이거를 자꾸 리커시브를 불러가면서 이런 오버헤드가 생기게 했을까요? 그쵸? 약간 낭비입니다. 전체 횟수도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번 정도로 꽤 많이 불려요, 리커시브 콜이. 그러면 이 리커시브 콜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조건들을 빼보자, 리커시브를 하지 말자. 물론 만들어지는 모든 조건의 개수는 똑같겠지만 이 리커시브 하는 횟수만이라도 줄여보자 라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까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 가지고 바로 그렇게 바로 리커시브를 하지 않아요. 네, 이런 조건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 리커시브 횟수는 줄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 룹을 돌 때, 뎁스 제로를 돌 때 맨 처음에 2를 포함하는 경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거하고 나면 2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맞나요? 네, 2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면 2를 포함하는 경우의 조합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이 다릅니다. 2를 그 다음에는 2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에 1부터 출발하는 경우로 만든다는 거예요, 레벨 0에서. 그러면 2를 포함하는 경로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2부터 출발하는 경우를 레벨 0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1부터 출발하는 이렇게 조건들을 다 탐색을 하고 다시 2부터 출발하는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를 포함하지 않는 조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기를 돌면 레벨 0에서 2를 포함하냐 안 하냐의 조건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개념이 바뀌었어요. 1부터 시작, 2부터 시작, 3부터 시작. 그러니까 1과 2를 스킵하고 3에서부터 1, 2, 3을 스킵하고 4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이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드를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니까 네. 어지간한 책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코드 방법이고요. 네, 방금 앞에서 작성한 거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개선된 방법을 리커시브 콜을 줄이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뭐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 왔을 때도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1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하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1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아까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밑에 도달해야 돼서만 알 수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고 요 1 하나만 있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경우 현재 상태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현재 상태에 무조건 집어넣어요. 하나를 집어넣어요. 이건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 지금 이 뎁스의 위치에 왔을 때 이 뎁스 조건에 값을 집어넣고 뒤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안 넣는 경우 그 조건을 먼저 하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 여기 넘어왔을 때 그 뒤에 내용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은 경우를 일단 하나 넣어줘요. 왜 이게 뭐 하려고요? 왜 이걸 앞에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하나씩 추가할 거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돌면서 무조건 하나를 추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추가하지 않는 경우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추가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하나를 추가하고 또 리커시브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뎁스 내가 넣었으니까 그 다음 뎁스로 넘어가라는 거죠. 이렇게만 바꿔요.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하나 틀렸다고 나오네요. 61번째가 뭐가 다르죠? 이거 제가 착각했네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렇게 네, 훌륭하죠.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결국에는 일단 무조건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네. 여기 레벨 2 뎁스에서는 i번째 그러니까 뎁스 H의 거 예를 들면 첫 번째라면 0번째 거부터 출발하고 2번째부터 출발 요거 무시하고 이거 앞에 두 개 무시하고 3번부터 시작하고 이거를 뺀 거랑 똑같죠. 이게 X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진 요렇게 하는 거예요. 대각선 1번으로 시작하는 거 2번으로 시작하는 3번 여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를 다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를 다 무시하고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1번으로 시작하고 맞잖아요. 이게 1번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요 밑에는 전부 다 2번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요 밑에는 3번으로 시작하잖아요. 요 밑에는 전부 다. 그죠? 요 밑에는 다 3번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2번으로 시작하고 요 밑에는 전부 다 1번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요게 레벨에서 1번, 2번을 한 게 아니라 요렇게 요 대각선을 하나의 같은 뎁스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뎁스를 증가하면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값을 증가하면서 그 뎁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하는 걸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다시 빼내고 그 다음 거 넣고 돌리고 그래서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을 맞춰놓은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면 1번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2번으로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미리 처리해주고, 네, 들어왔을 때 여기 넣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 경우를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스타트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처리해주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들여다보고 네, 이해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드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주 재밌는 방법이고 유용한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리커시브 콜이 많이 줄어요. 얼만큼 줄냐면 제가 미리 계산해 봤어요. 2의 n-1까지 줄어요. 원래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였어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2배,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2분의 1로. 리커시브 콜이 2분의 1로 줄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쪽으로 PS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PS나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백트래킹에 하면서 리커시브 콜 횟수를 많이 줄이는 코드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코드는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